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소녀들요.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월 첫째 주 KBL 룸 팩트 1부. 자, 드디어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이에요. 그렇죠. 호랑이의 해 아닙니까? 네. 또 이제 호랑이 기자 이동현 네. 기자께서 또 벌써 연차부터 의지를 다지고 계시네요. 아,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나요? 네, 첫날부터 매기는 건가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아니,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 야망, 네. 예, 에너지 이런 걸 네.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가 예. 이루는 거 호랑이가 돼서 네. 농구판을 접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이런 네. 거 좀 따라 좀 해주고 그래. 원성이 기자 잘하던데. 왜 아니, 안 해? 예, 저는 이런 아, 거 귀엽게 하지 말고. 저는 약간 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푸시가 되지. 호랑이 너무 안 어울려요 제 이미지랑. 예, 알겠습니다. 맞아, 우리 이동환 기자 고양이. 예, 고양이요? 예. 고양이 좋습니다.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야옹. 예. 네, 1월 첫째 좋습니다. 주 KBL 룸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Y2420림님이 네. 한 해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위 농구만 기다려요. 예, 창원구장에서 이런 기자님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커서. 이렇게 요즘에 제 목격담이 네네. 종종 댓글로 올라오는데 네네. 좋아요? 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예. 이렇게 댓글로라도 아는 척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네네.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많이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네. 큽니다. 뭐 네. 화면상으로도 크게 나오는데 네네. 실제로도 가로 세로로 다 크기 때문에 저희 얼굴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예. 이래저래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TJ 조님께서 네. KCC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국내 사업은 육성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앞선 문제보다는 골밑 수비 문제 지역을 서는 것 같은데 지역 방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박세진, 김준영, 서정현, 곽동현 같은 전문 빅맨이 있음에도 기회조차 안 주는 건 좀 안타깝네요라고 하셨고 4번 자원에 기한 인삼이나 가스공사도 한승희, 신승민 기회 주고 키워서 백업으로 써먹는 거 보면 당장 한두 경기에서 빚을 볼지 몰라도 두 라운드 정도 지나면 민성주급 선수는 되어서 수비용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70% 동의를 하고 30% 조금 다른 방향. 그 어떤 거냐면 빅맨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윙맨을 키워야 된다. 윙.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현대모비스가 예를 들어서 이유석이라든가 또는 그 누가 있죠, 많이 뭐 있죠. 최진수라든가 예, 김국찬, 박지훈 예,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런 선수들을 그 고르게 기용을 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리게 되면 여기에서 현대농구의 필수인 그 컨테스트 그리고 디플렉션에 대한 어떤 증가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런 선수 구성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고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KGC 같은 경우에 전성현, 문성건이 있고요. 이 선수들이 어떨 때는 잘하기도 하고 어떨 때 못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이제 탄탄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SK는 최준영, 안영준이 있고요. 그리고 KT는 양홍석, 김동우 그리고 김영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진다. 그래서 그런 윙맨들을 갖다가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4번도 이제는 그러니까 스피드, 활동량 혹은 수비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전히 뭐 뛰어난 빅맨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정통 빅맨을 따지면 뭐 김종규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면 여전히 뭐 위력이 되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다 그 이제 말씀하신 그 SK나 KT 이런 팀들 뭐 KGC 오세근은 워낙 베테랑이니까 약간 예외로 치고 그러니까 약간 3, 4번을 때로 왔다 갔다 쓰는 그런 에너지 레벨과 수비력을 갖춘 이승현도 사실은 4번이지만은 이 선수는 좀 약간 유니크하거든요. 이 선수도 장단점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은 이게 약간의 시대의 변화도 좀 맞물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윙맨들의 어떤 윙 자원에 강한 궁극적으로는 사이즈 좋은 윙의 어떤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 김상규가 자꾸 쓰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곽동기나 뭐 이제 김진용 이런 선수 사실 곽동기는 뭐 사이즈는 작지만 파워가 워낙 좋고 김진용도 사이즈가 좋은데 이 선수들이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과 맥락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스몰볼이 NBA에서 한창 대세가 될 때 그럼 센터는 죽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다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하킴 올라주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킴 올라주원은 시대를 좀 앞서간 센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네. 그 센터가 사실 90년대 빅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다재다능했던 그런 센터인데 그 하킴 올라주원이 한 칼럼에서 어떻게 썼냐면 센터가 지금 굉장히 터프한 시대는 맞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곤란한 시대는 맞다. 단 그렇죠. 센터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골밑 수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세로 수비 블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 우승의 어떤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단 예전에 클래식한 농구에서 센터진이 골밑에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했다면 지금은 좀 더 다재다능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롱볼 얘기를 할 때도 지금의 롱볼은 어떻게 변하냐면 버세틸러티, 그 다재다능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다재다능함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세진, 김진용, 서정현, 곽동희 같은 선수들도 다재다능함이 필요하고 이승현이나 김종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거는 달릴 수 있고 외곽에서의 어떤 슈팅이나 외곽 수비가 어느 정도 됐나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활동력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활동력과 그 다재다능함을 갖춘 선수들, 그게 빅맨이든 윙맨이든 또는 그 메인 볼 핸들러거든.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시기의 어떤 선수들, 그런 다재다능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그 선수들을 갖다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뭐 맥락상으로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양홍석이라든가 안영준 같은 선수들도 메인 볼 핸들링을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그래야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를 좀 할 줄 아는 약간 멀티플레이어, 약간 그렇죠. 축구에서 많이 쓰이는 그렇죠. 말인데, 멀티플레이어. 약간 이런 개념이 이제는 좀,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KBL에서도 이제 이런 개념이 좀 통하기 시작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농구라는 화법은 비슷비슷해요. 뭐 그 결국에는. 특성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비율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음.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타 랩터님이 이정현 선수의 3라운드 들어와서 슛 난조는 어떻게 보시는지, 체력의 문제인지 기술적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요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안 그래도 현장에서 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질문도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이정현 선수가 답하는 거 들었는데 이정현 선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KBL이 정말 피지컬한 리그다. 네, 너무 피지컬한 리그.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보던 것과는 또 그 밖에서 봐도 피지컬한 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네. 보면 몸싸움도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사실은 부상 위험을 약간 증가시키는 요인도 되지만 어쨌든 이게 자꾸 펌핑이 일어나면 안 보이는 곳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 이거 체력 소모가 엄청 나거든요. 펌핑. 예, 펌핑. 투 포인트 게임. 그렇죠. 그렇죠. 펌핑. 네. 그렇죠. 아, 제가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맛들렸어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 펌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고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슛 감에도 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신이다 보니까 아직 샷 셀렉션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의 자신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말로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더 과감하게 쏴라, 딥3도 던져라, 스위치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뭐 이대영 선수나 이승현 선수가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아마 이게 경험이 쌓이고 아, 이 기술은 진짜 내가 이 프로 무대에서 확실하게 가져가도 되겠다, 과감하게 해도 되겠다 싶은 시점이 오면은 아마 이 점퍼의 어떤 기복도 약간씩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정확한 얘기 갖다 해주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요인들이 한 60에서 한 70%고 나머지 30% 정도는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선수가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신인이지만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했던 펌핑 그 펌핑이 사실은 이제 체력을 갉아먹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슛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상대 에이스 슈팅을 갖다 막을 때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에서 펌핑 앤 릴리즈 이걸 그렇죠.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농구 우리은행 같은 경우 그런 부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펌핑에 대한 어떤 부분들 계속 펌핑이라고 범핑이죠. 네. 네, 그렇죠. 펌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정현 선수가 좀 극복해야 될 문제.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인 어떤 그 유주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거는 이제 신인의 어떤 그 지금의 한계이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30% 더하면 이건 오리온 구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리온 구조 문제. 예, 오리온이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정현 선수에게 많은 롤을 줍니다. 그리고 메인 볼 핸들링을 맡기고 이대성을 그 1.5번인데 약간 2번 성향에 가깝게 좀 더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정현 선수는 1.5번인데 1번 성향에 가깝게 배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풀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슈팅도 던져야 되고 골밑 돌파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롤의 어떤 그 부담감이 이런 그 총체적인 어떤 야투율의 약간의 저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 부분만 좀 그 역할 롤을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이제 깎아주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이정현 선수 이런 야투율 난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킹덕님이 니콜슨 부상이 길어진다는데 대체 선수는 안 구하나요? 아, 요즘에 이 가스공사가 니콜스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은데. 그렇죠. 허리염자죠. 허리염자가 사실 중국에
리그에서부터 이제 고질적인 어떤 부상이 있었었고 유동 감독이 어제 이제 얘기를 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니콜슨의 대체 외국인 선수를 구해야 될 것 같긴 하다. 그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무조건 돌아온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돌아오지만 그 이전까지 이제 버티는 힘.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니콜슨 부상뿐만 아니고 연쇄적으로 부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두경민 선수도 다쳤다 돌아왔죠. 김낙현 선수도 아찔할 뻔했죠. 차바이 선수 지금 나가 있죠. 그 시즌 전에 전현우, 이윤기 이렇게 나갔죠. 그 니콜슨 선수가 나가다가 보니까 두경민, 김낙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부상이 이어지면서 뭔가 악순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체 카드를 갖다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 대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유동 감독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마 구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 갈까요? 이제 네. 팀별로. SK로 한번 네. 일단 가보죠. 예. SK가 지금 가스공사 KCC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잘 나갑니다. 20승 8패 2위를 달리고 있고 뭐 SK 좋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스공사 가볍게 눌렀고 힘의 차이 확실히 보여주면서 KCC전 같은 경우는 KCC가 뭐 저희가 이따 얘기하자면 좀 저력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롤 분배 안영준의 어떤 롤에 네, 대한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가스공사전 앞두고 이제 전희철 감독님이 사실 제가 따로 이제 감독님과 뭐 인사를 나누거나 하진 않았는데 제가 아까도 뭐 댓글에 나왔지만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왜 감독님들이 다 봐야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독님의 어떤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해 보니까 막상 이게 안영준이 어떤 2대2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교통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간결한 공격을 요구했고 미스매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볼 없이 효율적으로 좀 움직여 달라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를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사이즈 차이를 이용하는 건 농구의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어택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도 기자는 저랑 이제 체급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공조 이러고 공 서서 막 이렇게 시간 5초 4초 막 끌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팀 구조상 비효율적인 어떤 방식이고 맞아요.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방식입니다. 클래식한 농구.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공 가지고 있으면 잠깐만 기다려봐. 어. 펌핑. 펌핑하면서 몸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페인트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볼 받고 가장 좋은 스팟에서 그냥 바로 슛을 던져도 될 정도의 어떤 위치. 왜냐면 안영준의 이 파워와 체격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활용을 요구했고 이게 안영준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스매치 공략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밑작업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볼을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3초 룰에 걸릴 가능성도 높고 또는 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헬프 디펜스에 의한 어떤 그 취약한 그 턴오버 유발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부분이 오프 더 볼 스크린을 받고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서 이동하는 순간에 포스트에 볼이 들어가면 거기서 공략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사실 대표적인 전술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희철 감독이. 그러니까 미스매치 공략을 하는데 그냥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공략을 해라. 스크린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움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커팅과 포스트업의 어떤 중간 지점의 그런 움직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그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좋은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뭐 요건 연관해서 다른 팀 얘기지만 같이 좀 얘기. 최근에 모비스가 네. 그 이현민, 김동준 이 두 선수로 가드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라인업입니다. 근데 네. 이제 유작 감독님이 이 두 선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모비스 얘기할 때도 조금 더 할 텐데 신장 차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요즘에 가드들 다 큰데 다 팀들. 그러니까 무조건 포스트업을 노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라. 그거를 만약에 1대1로 너희를 포스트업을 공략하려고 하면은 결국 다 서 있게 되니까 그거는 부담 안 가지고 그냥 수비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미스매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결국에는 팀 어떤 공격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어떻게 보면 역이용할 수 있다. 모비스처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네요. 아니 유작 감독이 바뀌셨네요. 예전에 왜 기억나십니까? 바뀌잖아요. 네. 네, 예전에. 아니 그 보통 이제 그 현대모비스가 플렉스를 많이 써요. 네, 플렉스 오펜스. 네. 그 지금도 이제 좀 쓰는데 네, 네. 플렉스 오펜스를 많이 쓰는데 플렉스 오펜스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쉽고 따라하기 쉽고 확실한 미스매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약점이 뭐냐면 상대가 그만큼 이제 파악이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성기 시절에서도 그러니까 뭐 2010년대 초반 이럴 때 이제 플렉스를 많이 썼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미스매치를 했던 그러니까 포스트업을 했던 선수가 함지훈과 양동근이에요.
특히 양동근 같은 경우에 포스트업 정말 그렇죠. 엄청나시죠. 막 신기성, 김승현 이런 선수 상대로 이제 포스트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다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영준도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전희철 감독님이 요구를 하신 게 있고 실제로 지금 3라운드 안영준이 거의 경기력이 MVP급입니다. 지금 그렇죠. 요즘에 SK 경기하고 나면은 기록지든 뭐 실제 경기를 봤을 때 어떤 공수 임팩트든 가장 큰 선수가 안영준이에요. 네. 근데 안영준 선수 본인은 이 전희철 감독님의 어떤 요구 좀 간결하게 해달라 할 때 아니 왜 나만 선영이 형이나 준영이는 다 볼만치는데 왜 나만 영미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농구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만족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희철 감독이 이제 2라운드 솔직히 SK가 좀 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라운드 때 다시 지금 반등을 해서 굉장히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 1위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전희철 감독님의 어떤 교통 정리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의 살짝의 변화, 굳이 큰 틀을 바꾸기보다는 안 되는 부분만 포인트로 바꾼 어떤 이런 변화가 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또 그 부분도 있어요. 감독이 요구하는 것과 선수가 미래에서 발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배치가 있는데 이게 배치 갈등이나 배치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갈등을 배치해서 아니야 이게 아니라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전철 감독 말이 맞죠. 왜냐면 안영준이 메인 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가 않다라는 게 실험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옵션을 삭제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감독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팀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안영준에 대해서는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뽑아먹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철 감독은. 근데 안영준 선수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독님 많이 맞지, 나 이거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기회가 날 때마다 메인 볼 핸들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년 내후년에는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NBA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보통 뭐 선수와 감독들이 충돌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충돌이 나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내가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롤 확대를 원하는데 감독은 아니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다른 선수들도 있어 이러면서 뭔가 정리를 하고 그 이듬해에는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변화 발전 합의를 좀 도출하면서 그렇죠. 계속 같이 가는. 네. 그러니까 안영준 선수는 여기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볼 핸들링도 할 수 있어. 그 연습을 비시한테 하고 전체 감독이 어필을 하면 그 공격 옵션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객관적 전력 자체도 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안영준 선수도 발전하는 거니까 이게 윈닝 게임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2승 6패 현재 1위고요. 오리온 대승을 거뒀고 삼성전도 정말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KT는 이번 주는 정말 뭐 굉장히 저는 서원창 선수 인터뷰만 봐도 마음 편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냥 긴장을 놓지 말자 정도의 어떤 멘트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 정도로 KT가 순항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은 뭐 지금 사실 머피 할로웨이 선수 뭐 홀로 뛰고 있었었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금 난조니까 그렇죠. KT가 가볍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잘 잡았고 KT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더블 포스트 라인업 활용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개막 초반에 그 이제 하윤기 선수를 좀 많이 쓰다가 네. 중간에 이제 좀 하윤기 선수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었죠. 그렇죠. 줄어들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굉장히 좀 고정적으로 많이 뛰고 있는데 그리고 박준영 선수 사실 이제 엔트리 등록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KT가 이제 그 사실은 워낙 이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 라인업을 사실 다양하게 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김영환이나 김동욱이나 양홍석을 4번으로 쓰는 어떤 3포워드 라인업에 뭐 이제 가드 한 명 붙일 수도 있는 거고 투가드에 투포워드 원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라렌 원빅으로 혹은 진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하윤기나 김현민을 많이 써서 투빅맨에다가 이제 뭐 그 세 명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KT가 더블 포스트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고 있다. 이게 강점을 보면 역시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압도적 높이. 예, 압도적 높이가 있는데 KT만이 가진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뭐 사실 자주 좀 말씀드리긴 하는데 양홍석, 하윤기, 라렌이 있으면 사실 이 높이는 어느 팀도 못 이겨요. 네. 어느 팀도 못 눌러. 이거는 정말 압도적인 높이예요. 네가 최고야. 네,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 SK조차도 버거워할 정도의 어떤 높이이고 더 무서운 것은 하윤기나 양홍석이 이 기동성과 활동량을 갖춘 장신 자원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저쪽은 높이가 너무 높다. 그럼 우리 스피드로 좀 이걸 공략하자. 이것도 안 되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함지훈이 LG 서민수 공략하는 것처럼 저 이제 파워가 딸리는 걸 공략하자. 이것도 안 돼요. 사실은 하윤기나 양홍석 그 부분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KT의 지금 이 더블 포스트 기반의 양홍석 3번 쓰는 라인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까지는 상대 팀들 입장에서 약간 파해법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또 약간 변화할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기준을 맞춰 나갈 건데 하윤규 선수 처음에 좀 쓰다가 그다음에 좀 덜 썼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그 119 댓글에서도 하윤규 선수가 왜 요즘 좀 출전이 뜸하나요? 뭐 이런 이제 댓글도 있었었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KT가 스몰 라인업을 썼을 때의 효율성 그리고 이 더블 포스트를 썼을 때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따져봤을 때 그걸 따져봤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홍석 김영한, 김동욱이 이렇게 있으면 하윤기가 만약에 거기 같이 들어간다. 그럼 빅 라인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빅 라인업이 돼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진짜 강팀 뭐 예를 들어서 SK라든가 뭐 또 누가 있나 KGC라든가 이런 팀들하고 했을 때는 트랜지션의 약간의 차이가 승부처에서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정한 경우에는 하윤기를 쓰면서 더블 포스트를 사용을 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라렌이 예를 들면 공격 어떤 그 루트가 좀 더 넓어져야죠. 그러니까 3점의 어떤 빈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고 트랜지션은 약간 약화될 수 있고 그 수비에서는 굉장히 위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데 골밑에서 근데 대신에 공격에서 그러면 가드진이 파고들 수 있는 골밑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어떤 그런 약점들이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윤기를 빼고 예를 들어서 양홍석이라든가 김동욱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갖다 이런 선수를 이제 3번 4번 포지션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되지만 골밑에서 높이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뭐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면서 지금 KT가 빅 라인업과 스몰 라인업을 혼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더블 포스트 어떤 그 증가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하윤기 선수에 대한 어떤 출전 기회를 갖다 좀 더 많이 주고 많이 주면서 어떤 이 선수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KT의 어떤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위가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네.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건 아니긴 한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KT가 이런 기회 때 사실은 또 이번 주처럼 조금 어떤 우세에 있는 어떤 경기 일정이 있을 때 이런 이제 라인업 실험을 다양하게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결국에는 맞아요. 플레이오프에서는 정규리그와 굉장히 다르잖아요. 서로 카드를 꺼내고 약점 하나도 있으면 물고 늘어지고 어떤 라인업을 쓴다 그러면 여기에 또 약점도 상대가 물고 늘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저쪽이 이 패 꺼내면 우리도 거기 맞대는 이 패 꺼내고 그러니까 패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로스터가 워낙 두텁고 쓸 수 있는 패는 많은데 이게 사실은 패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조합을 잘 맞춰 놓고 미리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플레이오프에 이거 가야 너무 되거든요.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규리그가 물론 굉장히 환경양력이 중요하지만 어떤 이제 일종의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아까 그 이동희 기자 잘 얘기 또 해줬다시피 플레이오프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크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게 되면 어쨌든 부상 위험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팀의 어떤 락커룸 분위기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지금 KT는 그래서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그래서 더블 포스트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원싱글로 해가지고 스몰 라인업을 사용하는데 사실 원싱글로 해서 스몰 라인업을 사용하는 것도 이게 스몰볼인지 롱볼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그래서 그래서 네. KT는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적기가 아닌가 우승 도전에 였습니다. 그래서 KT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네. 볼 수 있고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B 12승 15패 현재 6위고요. KCC전에 완승을 거뒀는데 인상공사전 그 이제 작년 마지막 경기 솔직히 꿀잼이었거든요. 꿀잼이었는데 네. 이 허웅 선수의 이 논란의 어떤 패스, 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아무튼 패배를 했습니다. 1초를 남겨두고 왜 그랬을까?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여담이긴 한데 네. 좀 이동혁 기자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장면에서의 허웅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워낙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네. 저는 그냥 당연히 올라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전에 근데 허웅 선수가 워낙 좀 잘했었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패스를 한 선택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변준영이 정말 악을 쓰고 컨테스트를 올라와요. 왜냐면 그 전에 자유투 2개 놓쳐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이기도 했고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패스 자체가 패스 선택 자체가 나빴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하필 턴오버로 가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왜 슛 안 던졌나라고 일방적인 질타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그때 볼을 잡고 이제 스탑한 상태에서 변준영이 올라왔죠. 네. 그때가 1점 몇 초가 남았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패스하면 그 패스 받는 선수가 슛을 올라가기 좀 늦었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패스 자체가 셀렉션이 좋지는 않았고 만약에 했다면 블록에 걸릴 것 같다면 정상적으로 슛을 쏘든지 아니면 블록에 걸릴 것 같았다면 페이크를 한번 주고 올라갔을 때 어떤 파울 유도. 네.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니었나 싶긴 한데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클러치에서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좋은 경험 했다고 보고 있고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네. 그 최근에 이제 저기 어디죠? 옆 동네. 설마 그 선수 얘기하려고? 예, 옆 동네 어디죠? 예상했습니다. 예, 박지혁, 박세현 그쪽에 있는 그 동네 어디야? 그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이제는. 바스켓 카운트. 바스켓 바카. 농구 인생. 네네네. 농구 인생. 네네. 크블 인생. 네, 크블 인생. 거기 그 최용석이라고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저희가 기자단 농구 대회를 할 때, 기자단 농구 대회 할 때, 그 기자단 농구 대회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2점인가 이기고 있었어요. 석점인가 2점인가 이기고 있었어요. 석점을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보면 이제 좀 나대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절대 3점 슛 라인 밖에서 반칙하면 안 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오케이 알았으니까 빨리 백코트에서 우리 수비하자. 네. 딱 이러고 있는데 지가 3점 라인 밖에서 슈팅 파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뭐야?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몰라. 본능적으로 나갔어. 이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는 이게 마음대로 안 따라줘요. 플레이라는 게. 물론 KBL은 프로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네.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홍 선수에게도. 네, 그렇습니다. 네. 최용석의 그 플레이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엄연히 다른 거죠, 홍 선수는. 네, 그렇습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DB가 그 인상사전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DB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뭐 강상지의 어떤 컨디션 난조, 오브라이언트의 어떤 경기력 기대 이하, 뭐 이제 김종규도 좀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트리플 포스트에 대한 실험을 잠시 중단하고 또 더블 포스트 쪽으로 이제 많이 좀 가는 이런 이제 모습이 인상사전에서 나왔는데 이게 좀 약점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DB가 저는 이제 그 플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트리플 포스트 빨리 포기한 건 지금 시점에서는 좋다. 그러니까 오브라이언트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량이 너무 영 아니에요. 네, 물론 레나드가 있어요. 레나드가 이 옵션은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하지만 1옵션에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러면 레나드를 넣고 김종규를 넣고 강상재를 넣거나 윤호영을 해서 로테이션 돌리면 되지 않냐?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강상재 선수도 제가 그때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좀 더 빨라졌고 뭐 체지방이 좀 5% 정도 떨어졌고 근육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장염 증세를 얻으면서 그리고 컨디션이 굉장히 좀 난조에 빠졌어요. 떨어진.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인 두 선수가 안 되니까 이 트리플 포스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겨요 지금. 그렇죠. 게다가 김종규도 여전히 부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험 중단한 거는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오브라이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오브라이언트가 다른 구단에게 물론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다른 구단에 물으면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렇죠. 다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저 선수를 그렇죠. 약간 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DB가 1월 중순까지 이렇게 계약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오브라이언트 측에서는 이제 중국 리그로 가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상태였고 DB 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어그러졌어. 오브라이언트가 기량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DB는 오히려 이 대체 선수를 다시 뽑아야 되나. 얀테메이트는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뽑아야 되나 이런 상태이고 오브라이언트대로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브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지금 기량이 좀 올라와야 뭔가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뭔가 만드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DB는. 예, 강상재 선수는 장염 증세에서 회복을 하면 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나 요때 되면 이제 제 컨디션을 찾는다고 가정을 하고 김종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핵심인 오브라이언트
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트리플 포스트가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 근데 여전히 그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좀 많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플랜대로 안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더블 포스트를 이제 쓰는데 이게 컨디션 난조의 영향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경기 보면서 이게 왜 DB가 트리플 포스트 생각했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보면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KGC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포워드들로 약간 벌떼 농구를 좀 그날 유독한 것도 있는데 리바운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강상재라는 선수, 그러니까 컨디션 난조는 감안을 해야겠지만은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여름에 작년 여름이죠. 이제는 작년 여름에 국가대표 경기 때도 그렇고 이 선수가 사실 리바운드에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강상재가 4번, 김종규와 이제 서로 교체를 하면서 4번으로 나왔을 때 이 선수의 어떤 리바운드 생산력 문제, 어떤 보드 장악력 문제가 되게 많이 두드러지더라고요. 예. 물론 컨디션 난조는 저희가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게 강상재를 3.5번으로 돌리는 것은 이런 부분의 어떤 강상재의 약점은 좀 감추고 어떤 강점의 어떤 슈팅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려는 어떤 이런 의도도 깔려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인상공사전 보면서 좀 떠올랐고, 그러니까 현재로서 일단은 더블 포스트로 가는데 요 약점들이 좀 보인다. 그리고 다만 이 더블 포스트로 가니까 요 1, 2, 3 라인이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이 활동량이 좀 좋다 보니까 후반전에 엄청나게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DB가 그 매치업 존 쓰면서 임상공사 공격을 거의 틀어막고 하필 또 그 구간이 임상공사 체력이 확 떨어지는 시점이어서 효과를 보면서 점수를 확 따라잡고 접전으로 끌고 갔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DB가 일단 이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까지 뭔가 이 버틸 수 있는 그림을 좀 만들어 볼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DB는 아직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구조적인 어떤 문제인데 저희가 그 댓글오전 정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윙맨 자원이 많아야 그 팀의 어떤 그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해진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상재 선수가 사실은 그런 이제 윙맨 역할을 갖다 해줘야 되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좀 뭐랄까 강상재의 어떤 경험치도 좀 필요하고 윙맨 자원으로서 그런 부분 필요하고 원래는 이제 스트레치 4였는데 스트레치 3.5번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DB가 그러면 그 윙맨 자원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선수는 타이치 선수 정도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라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준호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 한계가 있는 거고 기문도 마찬가지고 기문은 수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윙맨 자원의 어떤 그 공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강상재 타이치가 어떻게 해주느냐인데 타이치도 여전히 지금 못하고 있고 이게 한계인가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럼 강상재밖에 지금 대안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DB가 더블 포스트를 사용을 하면서 1, 2, 3번의 어떤 트랜지션을 강화하는 그런 거는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먹힌다. 근데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그냥 임시 방편이지 이게 주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3연패를 했어요. 네, 현재 이제 7위까지 공동 7위까지 내려가 있고 12승 네. 16패고 이 팀이 그래도 계속 5할은 왔다 갔다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SK, 오리온, LG에 모두 패했고 LG전은 이번 시즌 4전 전패에다가 정말 이제 좀 경기력이 이제는 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 가스공사 경기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면은 밖에서 슛만 던지다 끝나는 농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사실은 뭐 부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니콜슨이 없는데 클리퍼 알렉산더도 뭐 저희가 아까 댓글 얘기할 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가 지금 과부하가 좀 왔어요. 네, 무릎이나 이런 쪽에 무릎에 물이 좀 찼다라고 얘기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요즘 경기력이 갑자기 확 떨어 원래 막 22씩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확 떨어진 게 있던 이런 부상 여파. 그리고 상대가 그 이제 가스공사가 알렉산더와 두경민, 김낙현의 2대1을 적극 활용해서 페인트 좀 공략을 많이 하니까 요걸 막으려고 SK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가스공사가 2점 게임이 완전 실종 투포인트 게임, 이동 감독님 표현은 투포인트 게임이 사라졌습니다. 투포인트 게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 투포인트 게임이 실종되고 계속 3점만 던지는 어떤 이런 농구가 반복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니콜슨 부재. 그러니까 약간 니콜슨이 이제 건강할 때 모습을 보면은 공 넣어주면 약간 자동 2점 같은 네, 수준이에요. 맞아요. 그냥 이제 뭔가 좀 동전을 넣으면 사탕이 나오듯이. 네. 네, 정말 그냥 그 문방구 앞에 이렇게 딱 넣으면은 네네. 뭐든 하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득점이
자원이 정립됐습니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 네. 그 정도로 2점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뭐 2대2 하다가 안 풀리면 니콜슨 주면은 확실해라는 느낌을 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고, 그리고 알렉산더 2대2 최근에 어떤 효율 급감, 부상이랑 여러 가지 여파로.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팀이 둔학이고, 그러니까 결국 둔학 체제로 가는 건데 스피드가 되게 좋아야 되는 팀인데 트랜지션에서 많은 득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가드 기반의 농구. 그러니까 KCC가 지난 시즌 잘 나갈 때 가드 농구지만 어쨌든 이 트랜지션이 강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두나콤비 체제에서는 트랜지션 어떤 2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스공사 선수 구성이 트랜지션에서 2점을 만들어줄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저희가 현대모비스 이우석, KCC 지난 시즌 송교창이라든지 지금의 최준영이라든지 지금의 최준영, KT 양홍석 이런 선수 보면은 이 선수들이 단순히 신장이 큰 게 아니라 트레이션 상황에서 리머텍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이건 사실은 상대 입장에서 알고도 못 막아요. 오픈코트 되면은. 맞아요. 근데 가스공사는 없어요, 이 선수들이. 그래서 두경민, 김낙현이 사이드로 빠르게 볼 뿌리고 넘어가도, 아웃렛 패스 빨리 하고 넘어가도 가운데서 달려주는 어떤 이 장신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니콜슨은 사실은 기동성이 느려서 참여 자체를 못 하고, 예, 알렉산더는 리바운드 하느라 너무 힘들고. 이대현이 예. 있지만 이대현은 이제 상대 수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지션에서 중앙 레인을 달려주면서 오픈 코트를 리머테로 씹어먹어줄 장신 자원, 이 정혁은 정혁은. 이런, 예, 정말 네. 정혁은 이런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스톱되고 다시 알렉산더 불러서 2대2 하다가 힘 다 빼다가 밖에서 점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많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건강했다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게 실종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5대5 게임에서 또 밖에서 이제 크게 돌면서 어떤 풀업 3점을 노리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미드레인지가 줄어들고 미드레인지 게임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가스공사 경기나 어떤 기록들을 보면 2점 시도 자체가 굉장히 적고, 이런 어떤 기록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네. 볼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조금만 정리를 하면 지금 공격 핵심이 니콜슨, 수비 핵심 차바이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격 핵심인 니콜슨이 없었을 때 어떤 알렉산더가 잘해주면서 뭔가 그 진흙탕 농구를 하고 거기서 1승 1패 혹은 1승 2패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수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 차바이거든요. 그리고 정여군의 그런 공백도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윙맨 자원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대현이 3.5번 4번 역할을 하는데 혼자만은 좀 역부족이거든요. 거기에서 정여군이 받쳐준다거나 아니면 차바이가 받쳐주면서 어떤 차바이가 받쳤을 때 또 니콜슨이 있어야 되죠. 니콜슨 있을 때 공격력으로 쭉 하면서 뭔가 한국가스공사의 팀컬러가 나오는데 지금은 니콜슨이 빠진 상태에서 그걸 메워주고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니콜슨이 없었을 때 차바이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진흙탕 게임이 되면서 수비가 되면서 저득점 경기를 하면서 두경민, 김낙현, 알렉산더 또는 이대현 이런 선수들이 공격에서 임팩트를 막 주면서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게임들이 있었는데 차바이까지 없으니까 거기에 지금 신승민이라든가 또는 전현우라든가 이런 선수를 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윙맨 자원들에 대한 어떤 실점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리고 리바운드 잘 안 되죠. 그러면서 문제점이 이제 수비에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수비에서 어떤 부담감 문제가 생기니까 공격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한국가스공사는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탈출구는 뭐냐? 뭐 여전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경민, 김낙현이 아예 정말 컨디션을 빠방하게 키워가지고 정말 아예 상대를 잡아먹든가.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LG전 같은 경우는 이관이나 이재도에게 좀 막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김낙현도 그렇고 두경민도 그렇고 몸 상태가 좋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SK한테도 패하고 오리온한테도 패하고 LG한테도 패한 그런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백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3포인트를 갖다 해서 폭풍처럼 밀어붙이고 거기서 수비로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건데 수비로 버티질 못하니까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도 사실은 한 8점 9점 앞서고 있다가 결국은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좀 총체적 어떤 난국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이 문제를 가스공사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말씀하신 그 공백 있는 2명
이 건강하게 돌아오고 건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들 사실 근본은 결국엔 부상에서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부상이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이 너무 자꾸 떠오르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자원들이 건강하게 돌아오면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이 두나 콤비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마진의 플러스, 이 생산성의 플러스가 분명히 코트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 뭐 이제 팬들끼리도 이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두나콜 이제 이 약간 상상 속의 애들이요. 그렇죠. 전설 속에 나오는 빅3.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상상 속에서는 저희가 아무도 실체를 본 적이 없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컵 대회 이후로 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못 보다 보니까 이게 가동이라도 한번 돼야 뭐 저희가 또 평가를 할 텐데 사실 온전하게 가동이 된 적 없어. 저희가 두나콜은 실패다. 두낙은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뭔가 뭉쳐야지. 예를 들어서 브루클린에 빅3가 있지 않습니까? 네.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이 있는데 어빙이 안 나와. 그렇죠. 사이버 선수가 됐었죠. 순간. 그 지난 시즌은 뭐 셋이 뭉치려고 그러면 하든이 햄스트링 부상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듀란트가 햄스트링 부상이고. 잘 모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에어볼 느낌이 나네요. 예. 갑자기 저기 에어볼이 이동한 저기 최정서 민중구 이런데 셋이 잘 뭉치질 않잖아. 아 요즘에 바빠서. 그러니까 뭐 둘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콩가루네. 예, 제가 동콜슨이에요. 제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가스공사는 일단은 지금은 새해 소망은 건강. 진짜 정말 이 팀이야말로 진짜 건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올스타 브레이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니콜슨이 이 허리 염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재발 안 한 채로 건강하게 오면은 그래도 기본은 가니까 이 선수는 좀 그냥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경기 보다 보면 선수들 자꾸 이제 다치는데 다칠 때마다 약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요. 또구나. 이게 안 되는 집안들은 계속 안 되는 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상을 당하면 그 나머지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심해지면 뭐 모든 선수들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질적인 부위에 그 약간 안 좋은 상태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부분이 부하가 가해지면 또 나머지 선수가 또 이탈하고 그러면 더더욱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줄부상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가스공사가 지금 이제 신승민 선수나 조상현 선수가 나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제 유동 감독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 최선을 다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한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는데 그 신승민 선수가 어떤 차바이 선수 역할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겠지만 끈끈함을 보이면서 뭔가를 해주면 살짝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틀을 좀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확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승민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신승민 선수가 그렇게 해도 지금 시스템 자체가 워낙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저는 한국가스공사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시즌 좀 급해 보여요. 약간 그러니까 두경민도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고 니콜슨 같은 경우에도 허리 염자 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다 나았다고 했지만 또 재발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가스공사가 전자랜드를 인수를 하면서 올 시즌 처음이니까 뭔가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살짝 내려놓고 완전해지고 난 다음에 연승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LG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공동 7위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6위 DB랑도 이제 반 게임 차예요. 네, 지금 6강권이에요 지금. 정말 LG가 제일 무섭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최근에 L동력이란 말을 안 썼지 않습니까?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포기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안면 깔고 또 쓰면 괜히 제가 굉장히 얍삽한 사람 될까봐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기회를 보다가 또 써보도록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거군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LG 팬 여러분. 네. 그래서 LG가 지난주 경기를 보면은 인상공사를 대여를 아주 또 잡아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좀 이제 쫓아가다가 좀 아쉽게 패하긴 해도 가스공사전은 역전승 거두면서 그 전에 3연승이었으니까 최근 5경기 4승. 예. 또 이제 중위권 사실 승차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9위에서 확 올라오면서 지금 굉장히 순위 경쟁을 재밌게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네. 그 LG가 제가 볼 땐 이건 짬뽕 농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담인데 네. LG 뭐 창원체육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창원체육관 옆에 중국집 하나 있거든요. 아, 그 맛있어요. 예, 거기가 네. 정말 맛집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어떤 기운을 받는 게 아닌가. 네, 네. 짬뽕 농구. 네. 네. 굉장히 맛있는 짬뽕. 맛집이죠. 네, 네. 굉장히 맛있는 짬뽕 농구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세터 펜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농구를 합니다. 여기는 그렇죠. 마레이가 워낙 좋아요. 그렇죠. 마레이가 저희가 정말 난 진짜 너무 부끄러워. 미안합니다 진짜. 네. 나는 그 선수가 그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 솔직히. 솔직히 근데 저는 이도현 기자께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왜요? 그 사실 선봉에는 제가 섰기 때문에 마레이가 네, 제가 이제 요 얘기는 말씀드릴 수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불안하다. 별로다라고 까면은 다 성공해요. 이제 스펠맨도 그렇고. 그럼 댓글에 이렇게 나오겠네요. 한국가스공사 좀 까주세요 이동환 기자님.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앞으로 자주 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레이는 정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전형적인 KBL 스타일의 정말 전투적인 빅맨, 최고급의 빅맨이 아닌가. 이거 너무 사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KBL에 있는 감독님들이라면. 저는 마레이가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봤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곽이 안 돼요. 맞아요. 슛이 없어. 맞아요. 이 선수가. 네. 그리고 느려요 살짝.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면 한계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선수의 어떤 헌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절정기의 리온 윌리엄스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거기에 포스트업 능력이 말도 안 돼요. 이 선수가. 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위치 선정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허슬 플레이를 해요. 어제 보셨어요? 어제 한국가스공사하고 할 때 국내 선수 한국가스공사의 국내 선수하고 슬라이딩에서 잡은 다음에 그 패스를 넘어진 상태에서 정희재한테 주고 정희재가 골밑슛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승부처였어요. 흐름에서. 그러면서 이거는 LG가 이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제 외국인 선수가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그렇죠. 마리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네.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그 이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도 에이스급이잖아요. 네. 이제- 에이스급이랑 완전 에이스죠. 네, 에이스급 선수들 있고 보통 이제 어떤 팀이든 에이스급 두세 명에다가 이제 롤 플레이어들이 네.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그 롤 플레이어들이 돌아오면서 더리 워크 가이즈 그리고 글루 가이즈들이 돌아온 게 굉장히 든든하다. 예, 그건 이제 그 어떤 농구의 로스터 어떤 이제 구성의 기본이죠. 예, 그렇게 그렇죠. 에이스급에다가 더티 워크 가이즈. 더티 워크 가이즈는 이제 구진이라는 선수들. 그렇죠. 글루 예, 워크 가이즈는 끈끈함을 갖다 예, 이게 글루, 하는 거. 끈끈함. 네. 근데 이제 마레이 사실 KBL에서는 외국 선수는 더리 워크보다는 에이스의 득점을 원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죠. 팀들이 득점 어떤 공격의 활로를 뚫어주는 어떤 에이스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마레이는 독특한 게 글루가이즈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동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허슬이라든지 공격 리바운드 생산 이런 거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좀 이제 평소에 이게 공을 많이 안 만진 선수들이 기회를 봐서 몸싸움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 그걸로 이제 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건데 LG는 마레이가 이거에 아예 선봉이고 그냥 KBL 최고예요. 그냥. 맞아요. 예, 역대 몇 시즌을 돌아도 이렇게 터프하게 한 선수가 잘 없어요. 그리고 외국 선수 중에. 거기에 승부처에서 꼬박꼬박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득점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모멘텀을 바꿔요. 네, 그 플레이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선수가 공격 루트도 단조롭고 그러지만은 이 선수가 가진 장점 안에서는 경기 그 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대농구 트렌드 이 선수는 이런 게 마레이에 대해서 이런 게 안 맞고 이런 약점이 있고 이렇게 말하지만 강점이 제대로 작용을 하면은 그 단점도 어느 정도 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위력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수를 볼 때 이런 부분도 진짜 판단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좀 그렇죠. 반성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LG는 마레이에 대해서 마레이가 진짜 별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계속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렇죠. 네, 그 마레이가 어떤 한 축이고 2, 3년의 어떤 그 LG 어떤 농구의 플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볼 때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고. 그래서 LG가 지금 사실은 세트 오펜스에서는 상당히 클래식한 농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레이에게 볼을 투입해요. 이관 이지도가 있는데 그럼 상대가 그냥 놔두면 마레이가 포스트업 득점을 해요. 맞아요. 피벗도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블팀이 만약에 들어온다. 준비를 해서 왔겠죠.
근데 이 선수의 그 피딩 능력이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LG가 전술에 녹입니다. 그래서 정희재라든가 아니면 서민수라든가 또는 이관희도 있고요, 이재도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움직여주면서 뭔가 받아먹는 득점들 그게 이제 공식화돼 있어요. LG는 세트 오펜스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를 썩냐면 이제도 이관희의 스피드를 갖다가 살려야 되고 또 나머지 선수들이 어떤 빅맨이 아니라 정희재, 서민수라면 그러면 달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니까 거기에 경기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가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또 스몰 라인업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스몰 볼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트 오펜스하고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이 팀이. 근데 또 승부처에서는 또 어떻게 다르냐? 보통 클래식한 농구에서는 이제 마레이한테 주고 거기에 나오는 옵션을 갖다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전에서는 2대 공격을 감행을 해요. 이재도 선수가 워낙 골밑도가 좋기 때문에 마레의 어떤 튼실한 스크린을 받아서 거기에서 공간 나오면서 거기에서 승부처에서 그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성관 감독에 물어봤어요. 아니 세트 오펜스에서 만약에 마레이 그렇게 줬으면 승부처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또는 그런 2대2 공격도 굉장히 효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2대2 공격을 왜 중간에 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성관 감독 또 그런 얘기. 마레이도 사람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많다. 그러니까 2대 공격에서는 빅맨들의 어떤 체력 소모가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쭉 나와가지고 스크린 서고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체력 소모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가라고 봤을 때는 마레이의 어떤 그 세트 오펜스의 첫 번째 옵션이 포스트업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짬뽕을 아주 잘한 거죠. 그렇죠. 짬뽕을 잘한 그런 LG 지금 그 농구에서 좀 견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수비가 지금 이렇게 보면 마레이가 밖으로 나와서 뭐 해치를 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팀은 스위치를 하면서 거기에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맞아요. 그 블리츠를 어떻게 하냐면 이 팀은 국내 선수들을 위주로 딱 하고 마레이도 해줄 때 해주고 말 때 말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비에 대한 어떤 그 조직력도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의 어떤 두 가지 상승 요인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팀 진짜 6강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진짜 1라운드 때만 해도 희망이 없어 맞아요. 보일 정도였어요. 네. 사실 경기 내용을 보면은. 또 꼴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랬었죠.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어느새 지금 위에 팀들 어떤 불안 요소들 보면은 사실 이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렇죠. 지금 DB도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 그중에 KGC도 지금 뭐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 상태고 오리온도 좀 불안해요, 살짝. 맞아요. 네. 그런 면들이 있고 뭐 현대모비스는 기복이 워낙 심한 팀이고 그러니까 SK KT를 제외하면 물론 뭐 KGC나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팀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지만 뭐 그 중에 한 팀만 잡으면 되니까 좀 잡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인 자매품 네. 우리 이관희 선수가 네. 이관희 선수가 네. 인터뷰장에 들어와서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6강 우리는 무조건 간다. 내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네. 우리 6강 무조건 갈 수 있다. 무조건이라는 이제 표현을 갖다가 쓰더라고요. 우리 자매품 이관희 선수가. 그렇군요. 네. 여담인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예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최근에 뭐 만나고 이제 뭐 전화 인터뷰도 했는데 기자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생각도 있어요. 방송에서 말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다고. 기자님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아찔했죠. 네. 그리고 어제 이관희 선수가 사실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두경민을 좀 잘 막았어요. 두경민이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 잘 막으면서 이관희 선수가 그 역할을 그러니까 LG 수비의 끈끈함에는 이관희가 지금 중심이 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관희 선수가 수비와 그리고 공격에서 임팩트는 사실은 기복이 좀 있지만 수비를 꽤 잘하는 선수예요. 맞아요.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면 이관희 선수의 가치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LG 플레이오프 6강이 지금 점점 가시권에 오고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은 진짜 지금 삼성이 너무 좀 안 좋은데 삼성 제외하면은 이 중위권이 너무 혼전이라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즌이 흥미롭습니다. 아닌가.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딱 3라운드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이렇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재밌게 가실 것 같습니다. 네. LG가 지금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기 때문에 참 기쁩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죠. 엘동혁. 네. 그렇죠. 아직까지 쓸 수는 없어. 조심하고. 미안해서. 미안해서. 예. 좋습니다. 마레이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